야, 이거 완전히 모양새가 쪼그라들었다. 그래도 빨리 병문안을 한번 가봐라. 이재명이가 홍익표에게 긴급 지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요즘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기야 국내 외적으로 문제가 어디 한두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골치가 아프겠죠. 그러니 마음 편할 날이 하루라도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장동혁이가 지난 15일이죠. 통일교와 또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해서 쌍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재명을 옥조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5일에 단식을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광경을 보면서 민주당의 정청래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단식 투쟁을 단식 투정이다, 단식 쇼를 하고 있다, 비아냥과 조롱을 퍼붓고 있고, 이재명이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연일 특활비가 넘쳐나니까 연일 민주당 졸개들과 또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좌빨들의 정당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여가면서 이제 여야가 손을 잡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 협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제1야당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있는 단식 투쟁하러가 있는데 여야 대표를 청와대에 초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재명이가 이제는 완전히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식 7일째를 맞고 있는 장동혁이가 정말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을 때에 지난 21일이었었죠. 청와대에서는 홍익표가 정무수석의 임명장을 받고서 다음 날 21일에 신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정청래를 만나서 있는 발언, 없는 발언, 아부성 발언을 하고, 국회 로텐더 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장동효이가 단식 7일째를 맞고 있는데 모른 채하고 지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이때의 비난이 엄청 쏟아졌지요. 한마디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우리가 옆집에 사는 분이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 큰 우환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를 하고, 또 큰일을 당했을 때에 찾아가서 조문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사람으로서 할 도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단식 현장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근들을 사람들은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쫓아다니면서 묻겠죠. 아니, 국회까지 왔는데 단식 현장을 찾지 않고 그냥 가겠는가? 여기에 홍익표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뜨고 말았습니다. 그날이죠. 같은 날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석연이 걱정 속에 장동혁의 단식 현장을 찾아가서 위로와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지요. 그러면서 이석연이가 뼈있는 얘기를 합니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도리이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먼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메시지를 갖고, 그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이재명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이재명도 최선의 예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꼴을 보니 이거는 정치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야를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와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정치가 아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니까 보수 쪽의 인사라고 칭하고 있는 이석연이를 국민통합위원회에다 위원장으로 세웠지만은 이석연이가 바로 이재명을 향해서 쓴소리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의 직분이 뭡니까? 국회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할 때에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국회를 찾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이라든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지요. 일정과 누구를 만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무수석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무수석이 해야 할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익표는 기자들의 여러 번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면서 자리를 뜨지 않았었습니까? 단식이 며칠째 이어져 가고 있는데 국힘당 안에서조차도 언론들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정부 여당이 어떻게 야당 대표가 지금 7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모른 채 할 수가 있을까?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움직일 수가 없었죠. 장동혁이가 들고 나왔던 쌍특검이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목을 노리는 그런 특검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연관된 문제인데 어떻게 단식 현장을 찾아가면은 단식을 풀어라 얘기를 할 텐데 그것 하라고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말 자체를 할 수가 있을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답변을 준비하고 가야 하는데 답변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쌍특검을 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으니 단식을 풀면은 쌍특검을 받겠노라 이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죠 바로 단식 8일째를 접하고 있는 장동혁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기습적으로 전격 단식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인다는 자체도 정책으로 큰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니 단식 현장을 찾았다는 것 그 자체가 보수를 하나로 묶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단식 현장을 찾았다. 엄청난 효과가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박근혜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힘들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단식을 그만두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면은 좋겠다. 이렇게 충정 어린 정치 후배에게 이런 얘기를 건네자 장동혁이가 두 손을 다소 모으면서 묵묵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어제 뉴스의 모든 뉴스를 덮는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이슈였습니다. 장동혁은 그 한마디에 누가 와서 달래고 걱정스러운 덕담을 하더라도 듣질 않았었는데, 보수의 중심이자 큰 어른인 박근혜가 와서 한마디 건네니까 곧바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은 이 순간에 자기 뒷머리를 해머로 크게 얻어맞은 그런 꼴이 되고 말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그동안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시작부터 7개월 동안 거의 매일 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국내외적으로 당해왔었는데, 박근혜를 통해서 또 한번 크게 망신을 당하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누굽니까? 이재명이 잔머리 굴리는 데는 능하지요. 할 말이 없으면서도 자, 늦었지만 이재명으로서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박근혜가 나를 개망신을 주기는 했지만 나를 살려줬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치 아픈 단식 문제를 풀어주었으니 이제는 병문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위로하면서 생색을 내보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단식 현장에 찾아갈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단식을 그만하라고 한다면은 뭔가 대가성이 있는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박근혜가 일단 단식 현장 가서 단식을 중단시켰으니 그것은 자기에게 망신은 망신이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병원에 가서 이제는 점잖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모양새는 갖추는 것 아닐까. 이재명은 속으로 그런 잔머리를 굴렸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 문재인이가 이재명이 꼼수 단식, 황제 단식을 하면서 노조들 단골 병원인 그 병원으로 달려가서 고급 영양제 맞고 즐기고 있을 때에, 이때도 한민수가 그야말로 이것이 대변인, 언론인 출신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언론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들통이 났고, 아무튼 문재인이 찾아와서 위로할 때에 이재명은 생색을 내기 시작했던 것 다시 떠올렸던 것이죠. 그러니 홍익표 정무수석 이제 쪽팔리긴 했지만 병원에 다녀와라, 이 얘기를 홍익표가 국힘당 송원석 대표를 만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조석희 장동혁 병문안 갔다 오라고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으니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썰렁하고 유치한 개그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런 말을 송원석 대표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홍익표도 사기꾼 아니랄까봐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그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히죠. 사실은 단식 현장을 먼저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송원석 대표와의 만남 조율을 하려다 보니 일정을 오후로 옮기게 되었고 부득불 단식 현장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가급적 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22일 날 단식 현장을 찾아갈 예정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병원으로 먼저 가버렸다. 이게 누구 수법입니까? 이재명 수법 아니겠습니까? 도망가는 수법. 아니, 어쩌면
이재명과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이재명이가 꼼수 단식을 할 때에 이재명에게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겠다, 발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들려오자마자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제 기억으로는 2023년 12월 18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023년 12월 18일 가짜 황제 단식을 18일 동안 하면서 꼼수를 다 부려왔던 그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오늘 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소리를 어디선가 듣고서는 놀라서 아주 급하게 가까운 병원에 들어가자 국회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았었습니까? 부랴부랴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일단 몸을 피신시켜 놓고 노조들의 단골인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 쪽으로 가서 숨어버리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화려한 경력이 있었던 이재명으로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자, 그렇다면은 단식 현장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장동영 대표의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병원 가서 문안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잔머리를 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홍익표가 하는 얘기를 또 들어보죠. 아부의 달인 줄타기의 명수가 바로 이 홍익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송원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병원에 이송된 장 대표께서 쾌유하시길 바란다. 병원 측과 그리고 송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병문안을 갈 예정이다. 원님 행차 후 나팔 부는 격이지요. 가긴 가야 그래도 욕을 덜 먹지 않겠는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런 자들이, 쓰레기들이 국민 알기를 정말로 일자무식한 개, 돼지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가? 아니, 바로 전날, 멀리도 아닙니다. 바로 21일, 그 전날에 결정된 바가 없다, 안 가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없는데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던 이재명과 홍익표가 하루 새에 단식 현장을 찾아가겠노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사기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재명과 홍익표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정무행위라는 것이 애들 소꿉 장난놀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에 나타나고 박근혜의 한마디에 바로 장동혁이 단식을 풀지 않았는가? 이재명이가 호를 찔리다 보니까 아주 개망신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뭐 단식 현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먼저 병원으로 갔다. 이게 무슨 개그입니까?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봉숭아 악당의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익표가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합니다. 가급적 오늘, 어제지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먼저 병원으로 가셨다. 참 코미디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영장 발부 낌새를 알고 급바로 주랭랑 쳤던 것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리한 단식을 통해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병원 간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빠른 시일 내에 쾌유를 기원한다. 이렇게 말 장난을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이재명이 머리통 굴려가면서 제 깐에는 꼼수 잔머리를 굴려보다가 박근혜에게 기습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의 계획은 당초 단식 현장을 찾아가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보고 봉숭아 학당의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무식한 촌놈들, 어리석은 놈들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게끔 됐습니다.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달고 사는 자가 이재명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구차한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지. 아마 이재명이도 병문안 다녀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3년 전에는 꼼수 단식을 하면서 이런 사기도 쳐봤었지 하고 쓴 웃음을 짓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